삼각함수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삼각형 여기 직각 삼각형 있죠? 여러분, 삼각함수가 정의되는 그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란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직각인 삼각형에 변이 A, B, C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죠? sin 세타는 C분의 B죠, 그죠? sine은 그 sin 요 S가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 S 필기체 S를 따라서 이렇게 sin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C 모양을 따라서 C 이렇게 된다 그 방향을 따라서 equal C분의 A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비율이 여기 지금 숫자 3개가 있는데 이어서 A, B 가능하고 C, A 가능하고 C, B 가능하죠. 그거 3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T 모양 이렇게 간다고 기억을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3개의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그러니까 B 나누기 C, C분의 B. 이게 사실은 B 대 C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A 대 C, B 대 A 이런 식으로. C를 기준으로 한 B의 비율, C를 기준으로 한 A의 비율, A를 기준으로 한 B의 비율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가장 긴 변이에요. C가 무조건 변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C가 B보다 크고 C가 A보다 큽니다. 무조건.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생겼건 이런 삼각형이건 이런 둔각 삼각형 잠깐만요. 요 세타 각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런 각도 이렇게 되건 그러니까 이게 직각을 고려하면 그죠? 그래서 이걸 아무리 높게 세우더라도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 각이 직각인 이상 요 변의 길이가 무조건 제일 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탄젠트는 최대값이 1보다 훨씬 클 수도 있죠. 이렇게 아주 긴 직각삼각형, 위로 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A분의 B가 1보다 훨씬 클 수도 있죠. 등등 이런 것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일 텐데요. 자, 여러분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각함수 비율을 생각하시던 것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끝내는 걸로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각함수 비율을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세 변 A, B, C 얘네들은 다 이제 잊어버려도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타를 근데 어디서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원과 관련돼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 원과 관련돼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 안에서 이 각도 세타 얘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세타라는 각도에 대응되는 이 원 위의 요 점 걔를 기억을 하시고 이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좌표 x좌표랑 y좌표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그 상황에서 세타 사인 세타는 y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잠깐만요. 코사인 세타는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뭐예요? 원 위의 점. 이 원 위의 점을 어느 점이냐? 요 점이라는 거죠, 지금. 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넓이로 생각하지 말고 요 바깥 가장자리에 이 동그라미 이 선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선 위에 이 선 제가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빨간 아이고 왜 못 그렸죠? 좀 더 잘 그려보자면 이럴 필요가 없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
그렇죠? 뭐 요런 원을 생각을 하십시오. 요런 원을. 그래서 요 원 위에 빨간 요 가장자리 다시 그릴까요? 그냥 그려볼게요. 요 원 위에 이 빨간 가장자리 요 경계선 요 선만을 우리가 원이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 위에 어떤 특정 요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2차원 좌표 평면에서의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이 2차원 좌표 평면에서의 x좌표 여기가 뭐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 점의 y좌표 요 점이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원 위의 점의 x좌표, y좌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삼각함수를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왜 그런가? 즉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를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비율을 가지고 길이를 계산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원의 회전이죠. 회전과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동과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첫 번째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비율은 그냥 계산기에다가 값 집어넣어가지고 각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한테 한 번에 빡 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론을 막 심층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셈이에요. 계산기한테 그냥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계산기한테 시키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이론을 깊이 아셔야겠어요. 근데 원의 회전, 그러니까 사실 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회전과 파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언어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고 아니면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반바퀴 돌고 옆으로 돌아 아니면은 뭐 전자기파가 파동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굉장히 좀 어떤 말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제 말로 설명하기도 복잡하겠지만 수학으로도 설명하려면 어떤 수식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기에다가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뭔가가 계산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수식과 어떤 기호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 그런, 그런 능력을 익히려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수학적인 이론과 그 스토리,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삼각형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와 원 회전과 파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재미나는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여요? 요거는 이제 용수철에 추가 달려 있는 거고 이 추를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용수철에 달린 추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죠. 이 용수철에 달린 이 보라색 동그라미의 높이와 이 원 위를 돌고 있는 이 보라색 점의 수직 방향 높이를 보세요. 둘의 수직 방향 높이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라색 점이 돌아가고 있는 이 속도를 보세요.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자꾸 변하지만 같은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죠. 같은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정한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원 위의 점의 높이는 용수철에 달린 추의 진동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같습니다. 미분방 정식을 풀어보면. 같은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요거, 원 위에서 지금 요 까만 점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까만 점의 수직 방향 성분, 즉 높이는 이 빨간 점으로,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성분은 이 파란 점으로 나타내지는데 걔네들을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보면 이 x축, 요 그래프에서의 x축이 시간인 거고 여기서도 요 그래프의 요 축이 시간인 건데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네가 결국 뭐가 나오냐? 당연히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실 때 삼각형 내에서의 어떤 변의 길이의 비율 이렇게만 배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삼각함수 이렇게 이런 파동함수로 넘어가면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삼각함수의 이 파동 모양은 왜 나오는지 이 파동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의 어떤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등등이 이렇게 잘 이렇게 궤적이 다 꿰뚫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다 약간 그 모래처럼 이렇게 그 콩가루처럼 이렇게 잘 뭉쳐지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파동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처음에 삼각함수를 배우실 때 배우는 어떤 등호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퀄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걸 배우셨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세타를 보면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예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인데 근데 요 각도는 뭐예요? 얘는 90도고 즉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타랑 요 각도를 합하면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은 총합은 파이 180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랑 얘를 더하면은 둘이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요 각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 각도가 되는 건데 요 각도를 기준으로 한 사인은 뭐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반 바퀴 돌려서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S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인이. 그래서 C분의 A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예요. 정의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부등호가 아니라 이런 등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등식을 외우려면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더 훨씬 더 이해가 편하냐면요. 삼각함수를 생각하세요. 사인, 이거 죄송합니다. 일단 사인 함수를 그려보죠. 사인 함수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주황색은 사인 함수. 뭐 대략 이렇게 그려줍니다.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세타죠. 잠깐만요. 색깔이 틀렸네요. 얘가 지금 세타입니다. 세타가 바뀜에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봤던 동영상 다시 보시죠. 보세요. 그죠? 사인 함수의 이 빨간 점의 위치가 결국 이 각도가 변함에 따라 각도 세타가 움직임에 따라 이 빨간 점의 위치, 수직 위치 각도 세타가 쭉 변하면서 빨간 점의 위치가 각도 세타 벌어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세타가 한 바퀴 도는 2파이까지 돌았을 때의 그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한 바퀴 더 돌면 제가 못 그렸습니다만 이 똑같은 게 반복돼야 되는 거죠. 한 바퀴 더 돌면 또 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 파란 점이죠. 파란 점인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이제 여기를 y축으로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을 90도 회전을 시켜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0도 회전을 시켜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처음에 높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원 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각도가 0이면은 전부 x방향 성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2분의 파이일 때, 즉 각도가 세타가 90도가 됐을 때는 이제 x방향 성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 죄송합니다. 그냥 파이, 180도, 마이너스 파이나 같은 거죠. 180도가 됐을 때 그때 다시 x 성분이 최대가 되는데 이번에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성분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반바퀴 돌면서 x방향 성분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요 맨 끝에 x방향 성분이 다시 최대가 되는 이런 그림이 갖춰집니다. 요게 코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코사인 함수 그림은 당연히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걸 굳이 다시 그려드린 이유는 요 지금 요 등식 있잖아요. 요 등식을 여러분 앞으로는 이 삼각형에서의 각도의 관계로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 삼각 함수의 요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세타 대신에 원래 사인 함수가 요 주황색 함수라면은 이 사인 함수 대신에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인데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하늘색은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얘가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 요 함수에서 세타 대신에 자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실은 뭐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면 이퀄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원래 시작의 세타에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꾸세요. 즉,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이제 여기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2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 사인 세타를 시작하도록 평행이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노란 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된 애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냐고요? 얘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 사인이 아니라 지금 사인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은 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자, 거기까지는 됐는데 얘가 이제 사인 함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자, 이제 그래서 이 노란 선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이 노란 선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 지점에서의 세타 값은 뭔가요? 0이죠. 요 세타가 0일 때 그때 이 y축의 값은 뭐냐면은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다시 붙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in 세타는 0이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sin 2분의 파이가 돼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에 가 있었던 게 이제 플러스 1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요 점으로 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그 지점도 생각을 해보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0이 되잖아요. 사인 0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해도 사인 0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 2분의 파이인 지점, 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이인 지점에서는 이제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 0이 된다고. 그럼 요 두 점 사이를 지나는 곡선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요 흐름을 계속 생각해 보면 사인 곡선 자체 모양은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을 시키든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뭐랑 같냐면 결국은 여기 이 주황색 이 죄송합니다. 이 하늘색 코사인 함수랑 모양이 똑같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거를 넘어갈 때 여기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요. 여러분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세타라는 각도가 0도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사인 세타. 세타가 이렇게 계속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서만 시작하지만은 올라가서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가 될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이 y축 높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y축의 높이가 올라갔다가 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다시 더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타가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요점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여기 세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마이너스까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시작점이 여기만인 것만 다르지 사실은 이렇게 돌든 y 성분의 이쪽 방향으로 돌든 이쪽 방향으로 돌든 y 성분의 크기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이 삼각함수 자체가 얘가 코사인 세타랑 같은 이유. 이제는 삼각형의 변의 비율 이걸로 보지 말고 삼각함수들의 관계로 좀 보시는 거를 자꾸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삼각함수 모양들 어렵죠?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여야 될지 헷갈리실 때 뭘 보시면 되느냐? 언제나 이제 원에서의 회전을 기준으로 이 원에서의 한 점을 잡고 걔를 돌렸는데 걔의 y 방향 성분 사인, 걔의 x 방향 성분 코사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삼각함수로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